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도 부르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해 명시되어 있죠.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정신적 공격, 모욕, 명예훼손, 폭언, 협박, 비웃음, 조롱, 인격 무시 발언 등 신체적 위협, 폭행, 폭언, 위협적인 행동, 관계 단절, 의도적인 따돌림, 무시, 업무 관련 정보 공유 차단, 회식 불참 강요, 과도한 업무 부여, 터무니없는 업무 지시, 불필요한 허드렛일 강요, 과도한 업무량 부과, 업무 태만 강요,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음, 불필요한 대기시간 강요, 사생활 침해, 개인적인 심부름 강요, 개인정보 공개, 사적인 질문 공공연하게 하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여러분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면서도 쉬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참으면 돼, 그냥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방치할수록 가해자의 행위를 심화시키고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STOP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1.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6하 원칙에 따라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괴롭힘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 확보, 관련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취 파일 등 증거 자료 수집. 이러한 증거들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가능하다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또는 불쾌합니다. 멈춰주세요. 와 같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명확한 의사 표현은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동료, 친구,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객관적인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지를 받으세요. 사회사 내 절차를 이용하세요. 대부분의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내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 인사부, 감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 각 회사에서 지정한 부서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증거 자료 제출 앞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 후 회사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근무지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약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노동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6.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천만 원.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은 회사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